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발견하는 것이 로드맵일 수가 있습니다. 로드맵은 훌륭한 개발자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고 계세요. 매년마다 분야별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따라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볼 때 꼭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이것도 많은데, 그죠? 컴퓨터 공학 기초랑 알고리즘 공부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오른쪽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이 많은 내용들을 다룬다.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많은 지식들을 그런데 경력자들은 그럼 다 알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아는 정도가 뭐 초보 때보다는 훨씬 많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지식을 우리가 모두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한번 잠깐 짚어보면 로드맵을 보고 공부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전에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요. 공통 지식들인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프로그래밍 연습, 자바, 파이썬, 스위프트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간단한 문제들을 풀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기법, 방법들을 익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알고리즘 사이트에서 가장 쉬운 난이도 문제도 여러분들을 튼튼하게 프로그래머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꼭 코테 통과뿐만 아니고요. 깃과 깃허브 사이트는 소스 코드의 관리,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실무 레벨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꼭 알아야 될 항목이고, 컴공 기초, 갑자기 방대하죠? 이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로드맵을 봤더니요, 공통 지식에 대한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프론트엔드라는 분야인데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깃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로드맵에 보면은 가운데 노란 선으로 표시되거나 어떤 중심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중요하고 이런 거 위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컴공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컴공 기초들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책을 본다 그러면 처음에는 개론과 같은 내용들, 컴퓨터 공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는 것도 저는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책을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좋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응용 레벨을 볼 건데 바로 응용 레벨에 있는 내용들이 이 로드맵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모바일 개발,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이런 분야별로 로드맵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겠지만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지 제가 주의사항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하나씩 다 해야 될까요? 그럼 정말 아까 나온 것처럼 10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항목들이 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택을 했으면 넓게가 아니고 많은 게 아니고 좁고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깊이 있다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궁금증, 이거는 도대체 왜 나왔고, 만약에 라이브러리라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이 지식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넓이는 조금 없겠죠. 그러니까 방대한 폭의 지식을 쌓지는 못하지만 좁고 깊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요, 왼쪽 위에 보면은 여기 있는 이걸 만든 개발자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추천하는 게 있어.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대로 몇 가지를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참고로 해서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일부분이라든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왼쪽 길로 가야 될까? 오른쪽 길로 가야 될까? 관심 있어 보이는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학습, 이 키워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드맵이 순서대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내가 관심 있고 들어본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조금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공부해보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하나씩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뭔가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요거 예를 든 거예요.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에 플러스로 더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럼 그때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요게 약간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인데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공부하고 필요한 거를 그때 학습을 하고 그거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걸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웹팩이라는 거 공부 못했는데 어떡하지? 대신에 그거에 비슷한 내용들을 공부한 게 있다면 아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에서 깊이 있게 공부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또 만약에 뭐 채용의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어필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공부했고 이 정도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선택했냐 못 선택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경험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선배가 있고 이러면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이 틀린 게 아니고 한번 내가 선택한 것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브러리 도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순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그리고 중요하죠. 앞에 나와 있던 그림들은 사실 거의 다 라이브러리 도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로드맵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그거를 아예 안 보고 순수한 프로그래밍으로 그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역할을 흉내내거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훌륭한 로드맵을 제가 오늘 너무 비난한 건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로드맵대로 여러분들이 학습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참고 정도로 보는 게 좋고 사실은 로드맵은 넓은 응용 레벨의 지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내용들,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용해요. 여기 있는 도구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뜨고 있구나.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겠네라고 해서 오히려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긴 해요. 로드맵이.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이 빠져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문법은 나와 있지만 과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빠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제가 걱정이 돼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은 많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더 훨씬 중요한 것들 절대 놓치지 말고 로드맵을 잘 활용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가급적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